자, 이제 여러분 이제 8.15 광복이 됐습니다. 다시 찾아진 빛 광복이죠.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한 노력, 이건 통일입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먼저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8.15 광복 이후 이제 독립국가 건설 위한 노력을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와 연결져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계속적으로 통일된 정부를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헌법이 마련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추구한 국가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연표 계속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8월 15일 날 바로 이제 이보 왕이 한국선언을 했지만, 한국선언이 이제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지만 바로 이게 광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16일 날이 돼서야 비로소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혁명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종로로 행진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광복을, 해방을 실감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힘을 합쳤지만 결국엔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세계 체제를 재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냉전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었죠. 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 두 대립은 동아시아에서도 여전했고, 결국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이 한반도 상황의 통일정부 수립과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아직도 이제 통일이 되지 않은 분단된 국가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통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 때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냉전의 시작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제 맺어지면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고 일본이 아시아의 반공 기지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만들어진 이 동아시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동아시아의 체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해방 직후 조선의 상황이에요.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해방 직후부터 바로 활동을 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이제 일본의 패망이 공식으로 발표되기 직전에 사실 조선 총독부 관리들은 다 이미 일본의 패망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본국으로 후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놓고 이제 고민하던 차에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인 여운형을 이제 초빙합니다. 이 여운형은 해방된 공간에서 초대 대통령을 누가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 여론조사 1위를 했던 인물이에요. 여론조사 1위를 했던 인물이 여운형이고, 그만큼 국내외에서 지지가 높았고 특히 국내에서 계속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원건한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모두에게다 다 명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도쿄로 초빙해서 직접 여운형의 연설이라 해야 될까, 특강을 이제 들을 정도고, 거기서 이제 조선이 왜 독립해야 되는지를 아주 열렬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총독부는 이제 일본인의 안전을 요구했고, 여운형은 좋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들어줘라라고 하죠. 정치법 석방, 이 정치법은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석방해서, 어쩌면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나라 건설에 이 뛰어난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기억나죠? 쌀 일본이 다 공출해 갔던 거. 그래서 쌀이 지금 조선 안에 없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해외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식량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량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안 유지와 공국을 위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약속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운형과 안지용 등은 다양한 서양의 민족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직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부분의 시군 지역과 직장에 지부를 설치하였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췄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준 지부들이 지방의 치안 유지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건준과 그 밑에 지부들은
많은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그다음 실질적인 행정력을 행사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당시 전남 소속이었던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건국을 위한 준비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하지만 이제 한반도로 이제 1945년 연표 보면 9월달에 이제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게 정부를 인정받기 위해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요. 각 지부의 지부를 이제 지방인민위원회로 이제 개편합니다. 자, 19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19페이지. 자, 밑에 19페이지 위에 맨 위에 자료도 잘 보라고 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또 자료, 사진 자료들 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군정의 남한 통치입니다. 총 45년 9월 초에 미국이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조선 총독부를 접수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관료나 경찰을 그대로 근무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관료나 경찰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일 경찰, 친일 관료들이죠. 그러면서 결국 친일 세력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한국인들 뜻과 완전히 다른 결정이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만든 정부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미군 정권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군대랑 경찰, 역시 친일 경찰들을 동원해서 독립운동가들, 사회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만든 인민위원회를 해산시키는 또 이제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은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정말 잘하는 용맹한 군인이었지만 사실 행정 능력은 거의 형편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조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인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일본인 공장주랑 기술자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자율적으로 이제 공장을 경영했지만 이걸 다시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고 공장을 뺏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이 조선에서 지금 식량도 부족하고 생활 필수품도 이제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원조를 이제 실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자 수급의 어떤 균형,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제 추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재정이 이제 미군정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해요. 그래서 화폐가 엄청나게 발행되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쌀값에, 특히 쌀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고, 쌀값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식량을 수집하고 배급하면서 식량 통제, 쌀을 통제하는 정책을 내리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의 공출제를 연상시키는 거고, 또 당시 조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농민이었고 쌀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쌀을 다 지금 수집하고 미국 수집령을 내리면서 쌀을 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출해 나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농민들의 불만도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을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46년 9월에 미군정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발로 철도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고 10월에 대구항쟁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 지역까지 확산이 돼서 해남까지도 추수투쟁으로 이제 일어났다는 사실도 쌤이 이야기했습니다. 소련의 북한 통치예요. 그래서 소련이 1945년 8월 말까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면서 북한 지역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했고요. 소련은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좌파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좌파 중에서도 소련에서 활동했던 김일성을 이제 후원했고, 그래서 이제 역시 소련도 마찬가지로 미군과 자신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했던 조만실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은 점점 이제 약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친한 또 사회주의 세력이죠. 그래서 일본군과 싸웠던 김두봉과 같은 이런 조선 독립동맹 간부들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합니다. 메가더 포고령 기록 잘 보고요. 한국인들의 38도선 인식 요 내용도 잘 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의 등장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한반도 남쪽의 정치 상황 선생님이 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운형과 건준, 비록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었고요. 특히 한국민주당이 있습니다. 한국민주당은 우파 세력들이 이제 건준을 비판하면서 만들었는데 요 한국민주당을 결성한 중심 인물들이 이제 김성수를 비롯한 친일파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인들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건준과 좀 사이가 틀어진 우파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계열의 사람들을 이제 영입하려고 했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송진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실 조선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정과 긴밀하게 이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40년대 주로 이제 독립운동했던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때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거나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은둔하거나 또는 친일로 많이 전향했다고 이제 해외에 넘어가서 친일로 많이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높았던 박헌영이 다시 공산당을 재건해서 좌파 세력을 결집합니다. 이게 조선 공산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해서 지지자를 모으죠. 그 다음에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도 귀국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 문제를 놓고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이제 이 처리를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각지의 이제 독립된 식민지 국가들,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할까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이제 열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국 문제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정식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 실시를 합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역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고요. 요걸 수립하기 위해서 아직 한국인들은 임시정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해왔던 것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를 수립해본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민주정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신탁통치를 이제 제시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30년이었고요. 미국은 사실 자신들이 해방시킨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독립된 식민지였던 국가들에게 거의 뭐 100년, 70년 요 정도 이제 신탁통치 기간도 많이 제시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30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을 보고 조선인들을 겪어보니 바로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높은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5년으로 이제 최고 5년이라는 아주 기간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의 전체적 내용 대신에 이제 신탁통치만 부각돼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의 결정을 둘러싸고 좌우 대립이 커지게 됩니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은 이미 민주주의 정부를 운영했죠. 그렇기 때문에 즉각 신탁통치를 반대했고요. 이승만 우파 세력이 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좌파 세력도 당연히 처음에 반대운동에 참여했지만 보니까 결국에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요 삼상회의 핵심 내용이고 국제 정세를 박습하기에 보면서 또 상황을 보면서 일단 임시정부 수립이 불가피하다. 요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로 입장을 바꾸게 되죠. 여기 이제 북한 지역의 사회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게 됩니다. 궁금해요. 보면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은 연합국의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면서 신탁통치의 절대 배결을 결정했고요. 여기에 이제 우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파들은 이 신탁통치가 미국이 제시를 했지만 소련이 제시했다라고 이제 좀 잘못 보도가 많이 나가서 이 신탁통치를 찬성하면 너희들은 소련을 찬성한 애들이고, 당연히 이 삼상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좌파 너희들은 이 신탁통치를 너희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면 소련을 찬성하고 또 소련과 함께하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고 너네들은 좌파고 너네들은 매국노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실 이렇게 반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외국 노이면서 그냥 소련에 이용당하는 너희들은 그냥 빨갱이일 뿐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친일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외국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민족 반역자였던 자신들의 그러한 이미지를 세탁해서 열렬한 반공주의자 내지는 열렬한 애국자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려고 했었다는 셈이 이야기했었죠. 자, 20페이지까지 우리가 봤고요. 모스크바 상부 외상회의 결정문 요 자료도 한번 여러분 잘 보길 바랍니다.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 되면 21페이지 주지상부 내용도 여러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활동도 시간 되면 해보세요.